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드디어 미국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잡혔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입니다. 꼭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 미국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게 속지 않겠다, 군사 행동도 불사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의 수준이 실전 배치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로 이번 회담은 그야말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회담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이 낙관론 쪽의 근거는 미국의 군대가 출동 준비를 마쳤다. 물론 군사 행동은 양측에게 모두 피해를 주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최후를 의미한다. 고로 북한은 합의를 추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비관론의 근거는 북한에게 핵이라는 것은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다. 리비아, 이라크, 유크레인이 모두 당했다.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낙관론, 비관론의 근거는 아주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미북 회담에 대한 전망과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무엇인지, 또 질문과 해답은 무엇인지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미북 회담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잘 못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해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의중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타협의 의제가 어떤 것이 나오게 될 것인지, 또 과연 이 양자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인지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형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핵을 선뜻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 결과에 대한 답변은 두 사람 자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의제가 나올 것이고 양자의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예상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명목상으로 양측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CVID,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안보 경제적인 반대 국부를 원할 것인데, 거액의 달러라든가 평화조약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의미 있는 핵 동결이라든가 감축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현실적인 양보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이것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전쟁을 피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에 인디아나 엘크하트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는 현재 평양과의 관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를 2번이나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의 의중을 타진하고 하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은 자신은 이번 회담이 빅 석세스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라고 추가를 한 말이 있는데, 내 태도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빅 석세스가 아니라면은 아닐 수도 있을 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My attitude is if it isn't, it is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성공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성공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성공이 아니면 아니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낙관론을 피력했지만은 내심 비관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쩌겠느냐 하는 정도의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화법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김정은을 Little Rocket Man 이라고 경멸하고 모욕을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엊그제는 Thank him for being excellent 이렇게 또 칭찬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당파 라인에 따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 재량을 줘야 한다. Give him some leeway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치 맥커널 상원 공화당 총무는 지금이 가장 가깝게 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모두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온 것은 매우 중대한 성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총무는 그는 독재자고 자유를 억압하는 자인데 그를 칭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도 북한 리더와의 만남 그 자체가 그들의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직접 대화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7%가 직접 대화를 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북 회담을 앞두고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질문은 아주 무수합니다. 일부만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의 질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북한이 과연 CVID를 수용할 것인가? 혹은 동결이나 감축을 주장할 것인가? 만일 후자라면은 미국이 CVID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할까? 그런 질문이 제일 먼저 질문입니다. 또 북한은 단기적으로 동시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단기간 완전 일괄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 타협점이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에게 공격을 안 할 것이라는 안보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리비아, 이라크를 공격한 일, 또 이란 핵 협상에서 탈퇴를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문제,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의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등섭 형식의 경제 개발,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시기의 모델을 따른다고 할 경우에 미국이 얼마나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원한다.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 그러나 핵 동결은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북한이 지금 생션을 제거하기를 원할 경우에 미국이 어디까지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분석가들은 이 모든 질문과 답변이 시간을 요하고 부담을 동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도 많이 있는데 북한을 안심시키든지 또는 위협이나 경고를 해서 핵 제거를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부담입니다. 동시에 이런 설득은 국내를 향해서 국민, 의회, 언론, 보수 진영의 띵탱크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정치권의 분위기는 북의 핵 보유라든가 김정은의 정권 유지에는 소위 그랜드 바게닝에는 큰 흥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약 210만 명이 죽게 되고 770만 명이 부상을 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북 회담은 어떤 면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을 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회담은 전쟁과 평화의 선택이 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5월 11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미북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디애나 엘카트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세계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얻어내기 위해 김정은과 만난다고 밝히고 세계를 위해 뭔가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으로 가기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빚어 거의 사임할 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불평을 토로했고 왜 멕시코는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지 않고 있느냐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를 듣고 대통령이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역할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료가 터번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해 곤욕을 치른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어제 나부딥 베인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발전부 장관이 작년 4월 디트로이트 공항 출국장 검색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뒤 보안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베인스 장관 머리에 두른 터번을 벗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후 미국 측에 베인스 장관이 겪은 일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교통안전국가 국토안보부는 베인스 장관과 캐나다 정부 측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급격히 고조된 긴장이 이란의 대응 자제로 일단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란은 추가 긴장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줄곧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려 노력하며 지역 긴장 완화를 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이른 새벽 이스라엘과 이란이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충돌해 시리아 내전이 순식간에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격히 고조됐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이란에 대한 첫 단독 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환전 네트워크와 연계된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친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세계 각국은 이란이 환전을 목적으로 자국의 금융기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데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인종차별 논란의 시초가 된 매장 화장실 사용 문제에 대해 음료값을 지불했든 아니든 모든 고객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슐츠 회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 행사에서 우리 매장이 공중 화장실이 되고 싶진 않지만 100% 합당한 결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화장실 열쇠를 줄 것이라며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 부족해서 화장실 접근이 차단당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사우스 로프 지역에 대대적인 개발 사업이 계획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시카고 리버와 루즈벨트 로드, 클락 스트리트과 16가를 잇는 62에이커의 부지입니다. 과거 철도국 부지였던 이곳에 고층 빌딩과 상가 등이 조성됩니다. 개발 소요 시간은 20년, 개발비는 약 50억 달러, 시카고 최대의 개발 사업의 하나입니다. 갱단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마약을 가로챈 시카고 경찰관들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시카고 경찰 갱 유닛의 서전과 오피서 등 2명을 절도,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조직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받을 때 판사에게 거짓 정보를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리글리 필드 지역의 교통이 혼잡할 것이라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오후에 벌어지는 컵스와 삭스의 시리즈 경기 때문으로 경찰은 이 지역의 교통 혼잡과 함께 보안 검색 등이 강화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4, 50도대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6도. 내일 토요일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8도. 주일 오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9도입니다.